더러운 거지 할망구야! 내 가방에 손대지 마! 시장 계단에서 한 변호사가 60대 시어머니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명품 가방이 떨어질 뻔한 걸 잡아주려던 시어머니에게요. 시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맞고도 오히려 제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며느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CCTV는 삭제됐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안심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후 변호사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머니를 때린 변호사에게 며느리가 준비한 충격적인 복수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참여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작은 아파트의 부엌에서 며느리 은주는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면서 파와 당근이 일정한 크기로 썰려 나갔어요. 은주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정밀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재료들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은주는 수수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새벽에 부엌에 선 그녀의 뒷모습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증권 시황을 재빨리 훑어보던 은주는 시어머니 선희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화면을 꺼버렸어요. 은주야,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구나. 내가 할게. 넌 좀 더 자. 시어머니 선희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야말로 좀 더 주무세요. 선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청림캐피탈 긴급이었지만 은주는 태연하게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네요. 새벽부터 참. 은주가 능숙하게 상황을 넘기자 선희는 의심 없이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화목한 고부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도경이 하품을 하며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어? 은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시장 가시는 날이잖아요. 일찍 준비하려고요. 은주의 말에 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시장 가는 것이 선희의 유일한 낙이었죠.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상인들과 정을 나누는 그 시간을 선희는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조용히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국그릇이 비는 것을 놓치지 않고 채워드리면서도 테이블 아래 숨겨둔 또 다른 휴대폰을 슬며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차트와 함께 목표 기업 인수 검토 필요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시장에 같이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그래, 좋지. 둘이 가면 더 재밌겠네. 선희의 기쁜 목소리와 달리 은주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 풍경 속에서 곧 일어날 폭풍의 전조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은주와 시어머니 선희는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버스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면서 선희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선희는 문득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은주는 그 손을 더욱 꽉 잡았죠.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이어갔어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갑질하는 사람들 뉴스 나오더라. 돈 있고 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서민들은 그냥 참고 살라는 건지. 선희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힘없다고 당하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악한 놈들한테는 더 큰 힘으로 갚아줘야 정신 차리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몸이 살짝 기울었지만 은주는 시어머니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착하게만 살면 바보 취급받아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여성의 말에 버스 앞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만약 누군가 어머니를 건드린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든 얼마나 힘이 있든 상관없어요. 가족 건드리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무릎 꿇려야죠. 선희는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얌전한 은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은주의 눈빛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광채를 본 선희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은주야, 너 무슨... 어머니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진짜 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죠. 그런 어머니 함부로 대하는 인간은 지옥 맛을 봐야 해요. 은주의 마지막 말은 거의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버스가 시장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리기 직전 은주는 시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순식간에 변한 은주의 표정에 선희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자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시장 입구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주변을 날카롭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위험한 기운을 내뿜으면서 말이죠. 시장 입구에 도착한 은주와 시어머니 선희는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에 둘러싸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이 가장 북적이는 시간이었죠. 선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단골 야채 가게로 향했고 은주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영순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선희 언니. 오늘도 며느리랑 같이 왔네? 복 받았어. 요즘 며느리가 시장까지 따라오는 집이 어디 있어? 선희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팔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죠. 우리 은주는 천사야. 이런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제일 큰 복이지. 은주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시장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가끔 시장에 내려와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옆 가게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 철수가 어떤 중년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니, 손님, 이 생선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싱싱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변호사인데 소비자 기만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 중년 변호사 지역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고 선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은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역은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 철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지역은 듣지도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다 이런 식이야? 거짓말로 장사하고 내가 이 시장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다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 은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는 재빨리 시장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청림 캐피탈 법무팀장님? 저 은주예요. 지금 당장 그 시장 건물 소유 구조 파악해 주세요. 특히 2층 법무법인 임대계약 내용도요. 전화를 끊은 은주는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지역이 여전히 생선 가게 주인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맞이했습니다. 은주야, 저 변호사란 사람 참 무서워 보여.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런 쓰레기들은 곧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예요. 선희는 며느리의 독특한 말투에 놀랐지만 은주는 이미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장을 보기 시작했지만 은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 도경과 시어머니 선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며느리 은주는 조용히 자신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은주의 손길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품 더미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철과 명함 뭉치를 꺼내는 은주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자 복잡한 금융 문서와 투자 관련 자료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치밀함이 느껴지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은주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업무용 휴대폰이었습니다. 은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중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 건축물 대장 먼저 확보해 주세요. 건물주 신용 조회도 즉시 진행하고요. 짧고 정확한 전문 용어들이 은주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평범한 주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가의 언어였습니다. 명함을 하나씩 훑어보는 은주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림 캐피탈 투자본부 실장 한은주라고 적힌 명함 위로 은주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또 다른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긴급 매물 전담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은주는 그 명함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에서 잠결에 남편 도경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경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경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아내의 낯선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경 씨,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한 집행자의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뭘 하려고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는 다시 화장대로 돌아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은주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긴급 프로젝트 착수할 겁니다. 전 직원 대기 상태 유지해 주세요. 은주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보이던 부드럽고 온화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도경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 전에 무언가 큰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은주는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도경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걸고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는 이 여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도경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시장 건물의 윤곽이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 어딘가에 시어머니를 폭행한 그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은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 곧 만나게 될 거야. 은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은주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은주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온화한 며느리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냉철한 투자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26층에 자리한 비공개 투자사 청림 캐피탈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주를 본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출근하신다는 연락 못 받았는데요. 한 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지난 1년 동안 육아휴직 명목으로 현장을 떠나 있었거든요. 은주는 직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회의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전 직원 즉시 회의실 집합하세요. 긴급 프로젝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급하게 노트북과 태블릿을 챙겨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선 은주는 대형 모니터에 시장 건물 사진과 건물 정보를 띄웠습니다. 직원들은 화면을 보자마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뭡니까? 이 낡은 재래시장 건물을요?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건물은 현재 매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투자 가치도 없는 곳인데요. 시세도 얼마 안 되고요. 은주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 가치? 내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은주의 말투에는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은주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태블릿을 펼치며 건물주의 재무 상황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연체 중인 걸로 보아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10억 원 이상을 마련하지 못하면 압류 수순으로 갈 겁니다. 은주의 설명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 급한 불을 우리가 꺼주고 건물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은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협상권만 확보하면 돼요. 건물 전체를 당장 인수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을 먼저 잡는 거죠. 준비된 쪽이 가져가는 게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 은주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이 건물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겁니까? 우리 포트폴리오에 전혀 맞지 않는 투자처인데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넘기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눕니다. A팀은 건물주 측 긴급 자금 수열 계약서 작성, B팀은 우선 협상권 확보 법률 검토. 오늘 저녁까지 모든 서류 완성하세요. 직원들은 일제히 네, 실장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주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청림캐피탈은 은주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시장 건물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복수를 향한 집요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그 인간,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무릎 꿇는지 두고 봐. 은주는 낮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8시 회사에서 돌아온 은주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선희는 온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지친 기색이역력했고 어깨를 자꾸만 주무르며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목욕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은주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희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은주는 이미 욕실로 향하며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욕실 안에 가득 차오르자 선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은주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욕실 안으로 들어갔고 은주는 시어머니의 옷을 벗기는 것을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주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깃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팔뚝에 넓게 퍼진 시퍼런 멍 자국이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멍은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하게 눌린 흔적이 선명했고 어깨 근육은 놀랄 만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은주의 숨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은주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어깨를 감추려 했습니다. 손으로 멍든 부분을 가리며 뒤로 몸을 돌렸죠. 아이고, 이거 어제 장 보다가 잠시 넘어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선희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배어나왔습니다. 은주는 그 떨림을 단 1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욕실 선반에서 멍치료 연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천천히 돌려 세웠습니다. 선희는 은주의 단호한 손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연고를 손바닥에 덜어낸 뒤 시어머니의 멍든 어깨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은주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멍, 넘어져서 생긴 거 아니죠? 은주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선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은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넘어진 거야. 괜히 걱정하지 마. 선희가 다시 한번 변명하려 했지만 은주는 그 말을 자르듯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선희는 그 질문에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곧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연고를 다 바르고 난 뒤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두 손을 꽉 잡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뜨겁고 강렬한 분노와 보호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울 정도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 때린 게 아니라면 그럼 제가 쓸데없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죠. 근데 말해요. 만약 정말로 누가 어머님한테 손을 댔다면요. 그 인간 제가 절대 가만 안 둘 겁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은주의 말투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선희는 며느리의 그 무시무시한 결의와 동시에 애틋한 마음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폭풍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은주의 속삭임에 선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안은 채 욕실 거울 너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은주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복수를 향한 집요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직접 구현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시장관리사무소 앞은 평소보다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지역이 관리소 직원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다그치고 있었거든요.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CCTV 영상 누가 조회했냐고. 대체 누가 봤어?
지역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지역의 험악한 표정에 기가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와서 보려고 했는데요. 이미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대답에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이름이 뭐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지역은 직원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직원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시장 근처 사는 분 같았는데. 직원의 애매한 대답에 지역의 초조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역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쥐락펴락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날 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 입 싹 다물고 있어. 만약 누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알았어? 지역의 협박조 경고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역은 혼자 남아 벽에 기대선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떨어진 빨래방 앞에서 은주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빨래 바구니를 든 척하면서 지역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지역의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동작, 땀 흘리는 이마까지 모든 것이 은주의 눈에 담겼습니다. 은주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대로 걸렸네. 은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은주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일 말인데 혹시 새어나간 거 아니야? 누가 CCTV 찾아봤대. 미치겠어, 진짜. 지역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가 들렸는지 지역은 알았어. 일단 조용히 있을게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에 살아있는 확성기 양소리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양소리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역 옆을 지나가다가 그의 불안한 모습을 힐끗 보더니 곧바로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머, 은주씨. 저 변호사 양반 봤어요? 완전 쥐새끼처럼 벌벌 떨던데. 뭔 일 있나 봐요. 저 꼴 좀 봐요. 양소리의 목소리는 크고 쾌활했습니다. 은주는 양소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양소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다녔는데 맨날 사람들 무시하고 시장 상인들 깔보고 다니던 인간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지금은 완전 쫄보네, 쫄보. 양소리는 손뼉까지 치며 신이 났습니다. 양소리의 큰 목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변호사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얼굴 창백한 거 봐. 큰일 났나 봐.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끼고는 황급히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소리는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근데 말이에요. 저 인간 분명히 뭔 나쁜 짓 했을 거예요. 저렇게 초조해하는 거 보니까 100% 확실해요. 우리 시장에서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양소리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빨래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이 사라진 사무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은주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지역은 서서히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은주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빨래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림캐피탈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황급히 은주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정보 입수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요. 뭔데 그래요? 직원은 태블릿을 은주 앞에 내밀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 건물 소유주 김태진 씨가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시에 시작된 거라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자금 압박이 엄청나대요. 은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얼마나 급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최소 20억 원 이상 마련 못하면 부동산 압류까지 갈 수도 있대요. 은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주 연락처 당장 확보하세요. 내가 직접 통화할 겁니다. 은주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1시간 뒤 은주는 건물주 김태진과의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김태진 사장님, 저는 청림캐피탈 투자본부 실장 한은주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태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누가 그런 얘길? 은주는 김태진의 말을 자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으시죠? 저희가 단기간 내에 필요하신 자금 전액 긴급 수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게 쳐드릴게요.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은주의 제안에 김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뭘 하면 되는데요? 시장 건물에 대한 우선 협상권 저희한테 넘기세요. 지금 당장 건물 팔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매물로 내놓으실 때 저희한테 먼저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자금은 내일 아침 입금됩니다. 은주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김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일 아침에 입금이 되는 겁니까? 제 명함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청림캐피탈 신용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장난치는 회사 아닙니다. 사장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고 저희한테 필요한 건 우선 협상권이에요. 서로 윈윈 아닙니까? 은주의 설득에 김태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바로 사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주는 즉시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우선 협상권 계약서 작성하세요. 오늘 밤 안에 완성해서 건물주한테 보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왜 이 낡은 재래시장 건물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겁니까? 투자 가치로 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의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직원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아셨죠? 은주의 차가운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직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멀리 시장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곧 내가 무릎 꿇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 은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변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남편 도경이 소파에 앉아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은주의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청림캐피탈 투자본부 실장 한은주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을 닫으며 남편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도경의 눈빛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지만 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명함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도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림캐피탈 투자본부 실장? 당신이 그런 회사 다녔어? 언제부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도경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은주의 침묵은 오히려 도경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도경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 좀 해봐.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시장 건물 인수한다면서 돈은 어디서 났어? 우리한테 그럴 돈 있었어? 은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도경은 은주의 그 냉정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혹시 불법적인 일하는 거 아니지? 이상한 사채 같은 거 빌린 거야? 아니면 뭔가 범죄에 연루된 거야? 도경의 질문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경 씨, 걱정 안 해도 돼요. 불법적인 일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투자회사에서 일했던 거 알잖아요. 그냥 다시 복귀한 거예요. 은주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도경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복귀? 복귀가 그렇게 쉬워? 당신 육아휴직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실장이 뭐야? 시장 건물 인수는 또 뭐고? 도경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도경은 은주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도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줘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은주의 말은 짧았지만 도경에게는 더 큰 불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도경은 은주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유? 이유가 뭔데? 나한테는 말도 못할 이유? 당신 지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 도경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경 씨, 조금만 참아줘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때 가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주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도경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나는 그런 당신이 무서워. 도경의 말에 은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은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변호사 지역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역은 시장관리사무소로 다시 찾아가 직원들을 한 명씩 구석으로 끌고 가며 협박했습니다. 지역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평소에 점잖은 변호사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봐, 너희들. 그날 일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알았어? 지역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관리소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직원의 질문에 지역은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 좋아. 근데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지역은 직원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그날 일을 누구한테라도 발설하는 인간 있으면 그게 누구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영업 방해로도 걸어버릴 거고. 내가 변호사라는 거 알지? 너희 인생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 직원들은 지역의 살벌한 협박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 직원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역은 그제야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CCTV를 조회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앞 기둥 뒤에서 은주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주는 평온한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역은 은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주를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은주는 아무 대꾸 없이 지역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와 무언가 알 수 없는 강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지역의 당황한 목소리에 은주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여기서 뵀는데. 은주의 말에 지역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곧 떠올렸습니다. CCTV를 조회하려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 당신 그때 그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지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말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여기 자꾸 기웃거리는 거야?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은주는 지역의 무례한 말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조만간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정확히 이틀 뒤요. 그때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테니까 꼭 오세요. 은주의 말에는 어떤 협박도 없었지만 그 차가운 확신이 지역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지역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시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은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지역의 불안감은 이제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림캐피탈 회의실에는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은주 앞에 놓인 계약서에는 건물주 김태진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장 건물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공식적으로 청림캐피탈, 아니 은주의 손에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실장님, 해내셨습니다. 이틀 만에 정말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시다니. 하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은주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 도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 은주가 집 문을 열자 거실에는 또다시 남편 도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의 손에는 은주의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시장 건물 우선협상권 계약 관련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도경은 은주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그 건물 인수한 거야? 도경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대꾸 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주의 침묵은 도경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대답이나 해봐. 도경은 은주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돌려 세웠습니다. 도경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당신 지금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 몰라? 도경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그런 은주를 보며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랑 우리 가족보다 그게 더 중요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은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 흔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멍든 어깨와 눈물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경 씨 은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은주의 대답에 도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경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우리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도경의 질문에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 끝내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친구 집에 가 있을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은주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지 사이에서 은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은주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도경은 짐을 싸서 현관 옆에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집을 떠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도경 씨, 어머님. 은주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선희와 도경은 은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도경의 얼굴에는 지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 시장에서 누가 어머님을 때렸죠? 은주의 첫 마디에 선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도경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시장 계단에서 어떤 변호사한테 뺨을 맞으셨어요. 그것도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하지만 은주는 시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어머님, 저 다 봤어요. 그 장면 전부 다요. 그 인간이 어머님 뺨을 때리고 어머님이 억울한데도 오히려 사과하시던 거요. 은주의 말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경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누가 엄마를? 은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절대 가만 안 있겠다고요. 그래서 시장 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은주의 고백에 도경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경은 간신히 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당신 그래서 건물을 산 거야?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은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경 씨, 당신 어머니가 뺨 맞고 수치당한 게 겨우예요? 그게 당신한테는 작은 일이에요? 은주의 질문에 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경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은주는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 변호사가 일하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시장 건물 아니에요. 제가 인수한 그 건물 말이에요. 선희와 도경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은주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건물주가 되면 그 변호사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 인간은 제 손안에 있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나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당한 모욕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진짜 어머니세요. 은주의 고백에 선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경도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경은 자신이 아내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당신 마음도 모르고.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인간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 거예요. 은주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변호사 지역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장 건물 새 건물주입니다. 오후 4시 건물 2층 회의실로 오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은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건물주라니, 그럼 이제 새로 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잘 됐네. 지역은 서둘러 넥타이를 고쳐 매고 명함을 챙겼습니다. 새 건물주에게 잘 보여서 계약을 유리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지역은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까지 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나는 변호사야. 누가 오든 내가 주도할 수 있어. 지역은 자신만만하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역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여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시장 입구에서 자신이 경멸했던 그 평범해 보였던 주부였습니다. 지역의 입이 벌어지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역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새 건물주 미팅이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제가 바로 새 건물주예요.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아줌마가 무슨 건물주야? 농담하는 거지? 지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블릿을 지역 앞으로 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선협상권 계약서 보이죠? 청림캐피탈 투자본부 실장 한은주. 그게 접니다. 이제 믿으세요? 지역은 계약서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청림캐피탈이라니, 진짜로 당신이 건물주라고? 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밖 복도에서는 시장 빨래방 주인 양소리가 몰래 휴대폰을 들고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양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카메라를 흔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저 건방진 변호사 꼴 좀 봐.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지역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님, 기억하세요? 며칠 전 시장 계단에서 어떤 할머니 뺨 때린 거요. 은주의 말에 지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화가 나서 지역이 변명하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실수?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힘없는 노인 뺨을 때린 게 실수라고요? 그리고 CCTV 영상 지우게 만든 것도 실수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역은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당당한 척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고소할 거면 하세요. 나는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지역의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웃으며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고소?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건물주니까 이제부터 변호사님이 제 말을 들어야죠.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대로 된 사과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계약 갱신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시장 광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소리가 어제부터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늘 아침 10시에 대박 사건이 터진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광장 중앙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선희의 손을 꽉 잡고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은주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듯 손을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에요. 꼭 해야 합니다. 10시 정각 변호사 지역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지역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은주는 지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시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으니까 당연히 공개적으로 사과받아야죠. 은주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지역은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과는 하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역의 변명에 은주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대신 오늘 당장 사무실 빼시고요. 계약 갱신 없습니다. 은주의 최후 통첩에 지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역의 법률 사무실은 10년 넘게 그 건물에 있었고 모든 고객 기반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잃으면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선희 앞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지역의 어깨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제가 방법을 바꾸겠어요. 그날 CCTV 영상, 제가 다른 루트로 확보했거든요. 폭행죄로 고소하면 변호사 자격 정지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은주의 말에 지역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CCTV가 남아있다고요? 지역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삭제된 줄 아셨죠?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 안 하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지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역은 눈물을 흘리며 선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정신없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수치심과 억울함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양소리가 군중 속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시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폭력적인 권력은 정의와 가족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오후 3시 은주와 시어머니 선희는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어깨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지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선희는 햇살을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숨이 아니라 해방의 한숨이었습니다. 선희는 걷다가 멈춰서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진짜 어머니세요. 친정 엄마만큼이나 소중한 분이시고요. 은주의 말에 선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희는 은주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만으로도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건물까지 사주니?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님의 아픔은 제 아픔이고 어머님의 기쁨은 제 기쁨입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풀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머, 저기 봐봐. 우리 시장의 슈퍼 며느리 아니야? 양소리였습니다. 양소리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양소리는 은주와 선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그 장면 봤어요? 완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다니까요. 그 건방진 변호사 양반이 무릎 꿇고 빌던 거.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양소리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선희는 얼굴을 붉히며 양소리를 말렸습니다. 아이고 소리씨, 그만해요. 부끄럽게. 하지만 양소리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은주씨, 당신 진짜 대단해요. 이 동네에서 당신만큼 효자 며느리 없어요. 양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복수해 주려고 건물까지 샀다니까요. 이런 집은 앞으로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복이 굴러들어 올 거라고요. 양소리의 외침에 주변 상인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주와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등 뒤로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 도경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은주와 선희를 보자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두 고생 많았어요. 도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선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건물을 인수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희는 은주에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정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고부간의 갈등은 많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은주와 선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신가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